여러분, 한국전력의 채권을 좀 줄여서 한전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채의 기현상,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전채 3년물 발행금리가 아이고야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 썼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5.60%입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한전채는요 일반적으로 국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국채하고. 왜냐하면 이 공기업이라는 게 그 뒷배경에는 정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금리도 싼 게 일반적이에요. 싼 게. 국채처럼 싼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60%나 올라갔다니까 이거 보세요. 완전히 1월 대비해서 2배가 더 올랐나요? 1월 27일 날 한전의 3년물 발행 금리는요 2.70%였거든요. 그것이 10월 4일에는 5.60%까지 뭐 폭등이라는 표현이 잘 안 어울립니다. 폭등입니다. 폭등. 왜 폭폭등이냐? 여러분 공기업 그것도 한국전력의 채권의 값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을 적게 줍니다. 사는 사람이 적으면 내가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액면가도 낮춥니다. 할인을 해줍니다. 액면가는. 이자는 높게 해주고 액면가는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5.60%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게 국공채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국채하고의 어떤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차이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실제 국고채 3년물하고 이게 한전채 3년물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1월 3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 0.3 정도 차이가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뭐 차이가 났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 물론 차이는 차이죠. 금리가 0.3이면 적은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1.178%나 차이 납니다. 야,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국고채 대비 한전채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금리 차이가 많이 났다니까 국고채 대비해서 한전채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한전채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기현상을 보일까? 이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발행 규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발행 규모가. 지금 2020년 대비해 보면 7배가 넘죠. 한전채 발행을 2020년에 3조 했다면 2022년 올해는 아직 멀었어요. 가지도 안 했어요. 올해 발행량만 22조입니다. 22조.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사겠어. 더 이상 못 사겠어.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한전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고 할인율은 계속 더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한전이 이 정도까지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2019년에도 6조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2021년에 10조인데 2022년에 이대로 가면 여러분 22조가 아니라 적자 규모가 지금 40조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40조.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하반기까지 가면 40조예요. 진짜 미친 거죠. 이게 기업이에요.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 한전 이건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라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라 운영을 하지 않고요. 권력을 어떻게 하면 또 잡을까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도 5년 내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한전은 쉽게 말하면 박살난 겁니다. 박살난 거죠. 40조 부채가 40조 한 해 40조 적자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 올렸어야 되고요. 탈원전 정책이 시장 전체의 어떤 상황과 부합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원전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고집 그리고 이념적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서 나라 운영을 망친 결과거든요. 나라 운영을 망친 결과. 그러니 한전채는 지금 여기저기서 홀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진짜 웃긴 거는 기관들은 외면을 하는데요. 개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괜찮은데? 실제 키움 정권에서 말입니다. 한전에 대한 장애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세니까. 금리가 세니까 너도 나도 이게 쉽게 말하면 한전채 줍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의 공기업이 권력의 어떤 압제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안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혈세만 그만큼 들어간다. 우리가 낸 세금이 한전을 살리는 데 돈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력산업 기반기금도 다 지금 사용을 했어요. 태양광 지원금으로 썼으니까요. 참 문재인 정부 진짜 못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다 돌아갑니까?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뭐 돈이 있으면 한전채 개인이 살 수 있는 한전채는 사보는 것도 지금은 참 좋다. 그러나 분할 매수하시라는 말 제가 이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채권 시장 우리가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한전은요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부가 살려야 되는 게 한전이니까 우리 전기 없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한 변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변화 속에서 채권에 대한 관심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할인 가격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자가 만약에 이게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릴 때 이자도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요 차액에 또 한 번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채권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채권은 채권이니까 만기 때 이자 받으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투자의 가치로 본다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항상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